예, CBS 라디오 박종환 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 군의 기강이 흔들리고 있다. 해외 대북 첩보의 최전선에 활동해야 할 정보사령부에서 하극상이 일어나고 또 불량요원 기밀 유출 사건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봐야 될지 이분과 짚어보죠. 사성장군 출신이세요.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병주입니다. 두 분도 네, 인사 안녕하세요. 나눠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지금 전당대회 때문에 굉장히 바쁘신데 네. 예, 시간 내주셨습니다. 일단 그 정보사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네. 국군정보사령부 이게 원래 전신이 기무사의 아닙니다. 아닌가요? 정보사령부 정보사령부 자체로 기무사는 다른 것이다. 현재 방첩사령부. 방첩사령부로 바뀌었고, 네. 예, 국군정보사령부인데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좀 정보사령부는 그야말로 음. 그 북한에 대한 정보를 다루는 거고요. 예, 정보에는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냥 그 인간 정보라고 해서 사람이 휴민. 들어가서 여러 가지 정보를 확인하는 게 있고, 예. 그다음 인공위성처럼 시각 정보, 카메라를 찍어서 아는 거 있고, 예. 하나는 청각 정보 있잖아요. 예. 도감청. 도청. 네, 예. 예. 그 이제 정보사령부가 이 세 가지를 다 하는데 이번에 생긴 이 여단은 그 인간 정보를 다루는 여단이고요. 그 위에 정보사령부는 이제 인간 정보와 시각 정보를 다 다루는 기술 정보라고 하는데 다루는 사령부죠. 그러니까 휴민트 사람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화를 보면 네. 이제 스파이 같은. 네, 그렇죠. 예, 이런 저 이해하면 공작 됩니까? 영화 같은 거 보셨잖아요. 예. 그래서 저 상대를 포섭을 하고 정보를 캐내고 뭐 이런 사실은 목숨 걸고 하는 부대가 여기죠. 네, 예. 이제 기무사 옛날에 여기에는 이제 국내 정보 그리고 각 기무사는 군의 이런 것들을 많이 사실은 하고 기무사 그 방첩사는 네. 군 전체의 동향을 파악을 한다고 보면 돼요. 예. 그리고 군 전체에 간첩이 침투하느냐 안 하느냐 아. 이걸 간첩이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하는 거고 예. 정보사는 북한의 정보를 아하. 캐내오는 거가 핵심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말 그대로 요원이네요. 요원. 네, 예. 영화에서 보던 영어에 통상 영화에 나오는 스파이 영화에는 대부분 정보사의 불행 요원이나 국정원의 불행 요원들이 그런 걸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블랙요원 네. 네, 신상 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밝혀졌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이거는 큰 정보 참사입니다. 예. 대형 정보 참사죠. 사실은 인간 정보는 그야말로 구축하기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최소 3, 4년에서 한 10년 걸리거든요. 예. 그래서 자기 신분을 속이고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데 가서 뭐 조선족이나 탈북자들을 만나서 또는 뭐 어떻게 해서 그런 정보를 캐내오고 하려면 신뢰 관계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고. 그런데 지금 그런 불행 요원들은 자기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암호명이나 다른 가명을 써요. 예를 들어 제가 뭐 A 회사 상무다 네. 또는 음식점 대표다 이런 상호를 쓰고 이름도 다르게 하는데 예. 다른 이름과 실제 이름이 다 노출이 되어 버리니까 이것이 노출이 되면 그 망 자체가 만들어놨던 것이 다 무너지는 거고 그래서 거기엔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활동하는 이런 불행 요원들이 다 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인간 정보면이 거의 무너졌다고 보여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한 군무원이 정보사 군무원이 네. 이제 조선족 그러니까 중국 동포에게 유출을 한 건데 이분이 이제 북한 정찰총국 정보원일 수 있다, 요원일 수 있다 이런 네, 추측이 네. 있는 건데 네. 국회에서 더 밝혀진 내용이 있나요? 지금 군에서는 구속을 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네. 간첩죄가 될 수 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예. 간첩되면 북한에 대한 정보가 흘러 들어갔을 때 예. 간첩죄를 적용하는 그렇죠. 것이거든요. 그리고 미국이나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 이 정보가 제공되는 경우는 군사기밀보호법 저촉이에요. 예. 그래서 간첩죄가 적용될 것 같다는 걸로 봐서는 북한과 연계돼서 그 조선족이 북한의 정보가 들어갔을 확률이 많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 간첩죄 때문에 이 네. 적국을 외국으로 바꿔야 된다. 뭐 네. 이런 논란도 있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저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봐요. 예. 작년에 제가 국방위에서도 우리 대통령실이 미국으로부터 도감청이 됐었잖아요. 예. 그때 이제 도감청이 된 걸로 봤는데 안보실에서는 뭐 도감청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럼 사람에 의해서 나갔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예. 중요 정보가. 그래서 저는
광의적으로는 일반 군에서는 그런 것까지 간첩으로 봐요. 예. 근데 법적으로만 협의적으로 그러니까요. 북한의 그거기 때문에 저는 간첩은 이제는 국가 정보를 외국에 어떤 나라든 팔아넘겨서 국외에 손상시키는 거는 간첩으로 봐야 된다. 저는 적극 동의하고요. 그래서 작년에 운영위에서도 대통령실 쫙 앉아 있을 때 이 중에 간첩이 있을 수 있다 하고 제가 큰 소리 친 적도 있죠. 왜냐하면 우리의 정보가 미국과 일본 이런 데 막 흘러가고 있다는 것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런 고급 정보들이 미국에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누군가 간첩 앉아 있다. 그때는 광의의 간첩으로 본 거예요. 예. 네네. 그리고 이제 근데 어렸을 때부터 이번에 네. 군무원이 네. 이걸 유출한 거잖아요. 네. 이 유출한 군무원은 블랙 요원은 아닌. 불행 요원은 아니고 이 요원은 정보사에서 부사관으로 한 20년 있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전역을 하고 군무원으로 예. 다시 했는데 아마 인사과 같은데 인사를 다루는 네. 행정 요원들은 불행 요원이 누군지를 알 수가 있을 수도 근데 이 있죠. 사람들도 엄청난 네. 이 보안 관련한 훈련과 교육과 네, 이런 걸 받을 텐데 지금 아마 막 조사나 수사를 하고 네. 있겠죠. 근데 네. 그 동기가 뭘까가 무슨 실수로 이런 거를 그 노출시키지는 유출시키지. 실수가 아니라 네. 본인도 이제 포섭을 역으로 당해서. 역포섭을 당했을 확률이 있죠. 제가 확인은 안 됐는데 제보 받기로는 이인원이 중국에서 뭐 학교를 다니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그런 과정에서 역으로 북한에서도 불행 요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역으로 이렇게 포섭을 당했을 확률이 많은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불행 요원들은 또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때에 따라서는 우리의 정보를 아주 가벼운 걸 주고 네. 아주 핵심적인 걸 받는 그런 이중 간첩들도 있잖아요. 보면은 네. 그래서 대단히 위험한 전선에 있는데 역으로 포섭을 당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 있죠. 네, 그럼 물론 조사를 해봐야 아는데. 네, 그래서 처음 듣고 좀 이해가 안 됐던 게 네, 그러니까 리스트는 우리 블랙 요원들의 리스트는 영화 같은 데 보면 제일 스파이들 전쟁할 때 제일 위험한 게 신무기, 네, 아주 위험한 핵무기 같은 거나 또는 리스트잖아요. 이 네. 요원들의 리스트. 근데 그런 중요한 게 누출됐는데 군무원이 그렇다고 아주 고위 간부도 아니고 이분이 어떻게 이 중요한 정보가 이 한 분에게 다 모일 수가 있었지? 이분이 맘먹었으면 또 좀만 기민하게 했으면 이걸 유출시킬 수 있는 환경이 됐지라는 의문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정보사 특히 그 여단의 시스템에 많이 공개가 돼 있지 않나 싶어요. 예. 그 리스트들이 서버에 있는 건데 개인 노트북에 어떻게 옮겼냐가 하나의 예. 관점이고 예. 그럼 본인이 뭐 했는지 아니면 또 그 안에 조력자가 있었는지 그것도 한 의문이 될 수가 있고요. 그런 조력자가 했을 수도 있고 본인이 뭐 또 그 정보사에 오랫동안 부사관을 했었고 하니까 시스템을 너무 잘 알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본인이 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좀 더 지켜봐야 되고요. 제가 제보를 받기로는 이 인원이 작년에도 조금 정보를 유출한 그것이 있었다고 그래요.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 유사한 사례 꼭 그렇게 지금처럼 대형 유출이 아니라 비밀을 누출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당시 여단장이 그것을 덮었다라고 저한테 제보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국방위에서 제가 국방부 장관한테 문제 제기를 했죠. 예. 작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덮었다고 하는데 알고 있느냐 하는 모르더라고요. 정보사 내에서는 이걸 아는 인원이 꽤 있어서 여러 루트로 제가 제보를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럼 이것도 수사에 포함해서 확인해봐라. 만약 거기 사실이라면은 적은 정보가 유출됐을 때 조사하고 처벌을 했으면은 이런 대형 이런 사고가 안 터졌을 텐데. 근데 예. 신원식 국방장관은 현재 정보 업무에는 큰 공백은 없다. 대부분 다 정상화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블랙 요원이 누군지 다 명단 가져가는데 네. 망한 거 아니에요? 누가 정상화됐죠? 저는 그건 신뢰하지 않아요. 누구를 뭐, 신뢰하지 않다니까. 네, 장관의 얘기. 장관의 얘기를 신뢰할 수가 없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불행 요원 리스트가 갔는데 인간 정보로 수집하는 망은 거의 다 무너졌다고 보여지는데 예. 그것이 금방 만들어지는 것도 아닌데 문제 없다 하는 것은 국방부 장관이 아니란 태도고 또한 뭐
국민을 그냥 안심시키기 위한 레토릭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냐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이것은 좀 더 따져보려고 그럽니다. 예. 그죠. 원래 그 지역에 그 사람이 다시 갈 수도 없고 네. 이미 정체가 들통났는데 네. 그렇다고 다른 사람이 가서 바로 무슨 어디 뭐 다른 일처럼 바로 업무에 투입될 수 있는 환경도 아니죠. 어차피 인간관계를 통해서 하는 투입돼도 거니까. 그것은 할 수가 몇 년 없죠. 걸려요. 네, 프로젝트를 통상 이제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거거든요. 북한에서 운용되는 뭐 작전 계획을 입수한다든가 또는 교본을 군에서 운영한다든가 또는 핵 시설이 어디 있는지를 실제 저장 시설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낸다든가 이런 건데 그러려면은 인맥 연결되는 구축망을 해야 되는데 돈도 많이 들고요. 예. 그게 쉽지 않죠. 네. 예, 이런 가운데 또 하극상 논란까지 있는데 네. 이제 군사정보발전연구소라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이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준장과 승인 권한인 소장이 높은 거죠, 그렇죠? 네, 별 두 개, 당연하죠. 준장이 별 별 두 개고, 하나인데 네. 두 분 사이 다툼이 일어났다. 그래서 국방부에 고소하는 일까지 있다라고 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은 진짜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또 일어난 거죠. 예, 이것의 핵심은 하극상이고 하극상이 일어난 그 원인은 이제 그 여단에서 운용하는 안가라는 것이 있어요. 안가. 예, 예. 통상 안가라고 하는데 부대 밖에 있는 시설 예. 거기에서 공작을 부대 안에서 공작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 예를 들어 탈북자를 공작을 해서 뭐 한다면은 그런 아. 데서 이렇게 하는 그런 안가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은 아주 비밀이 요구되는 지역인데 예. 여단장이 이제 민간 그러니까 정보본부장 출신이에요. 예. 3스타 출신이 운영하는 예. 연구소에 무료로 쓰게 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 위에 있는 정보사령관에 취임해서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또 아마 제보를 받은 것 같아요. 그 안가를 허락되지 않는 민간 연구소에 쓰고 있다. 그러니까 여단장한테 그거는 법적으로도 정보본부장은 정보사령관 따져본 것 같고요. 예.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좀 안 쓰게 다른 방안으로 해라라고 지시를 해서 어떻게 할지 방안을 가지고 오라 했는데 더 강화된 그걸 못 쓰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그 인원들에게 뭐 정보 불행 요원들 훈련을 시키는다든가 뭐 또는 방법을 연구하게 하겠다 뭐 이런 계획을 갖고 왔던 걸로 추정이 돼요. 예. 그러니까 야 이런 것들 이제 법적으로 문제되는데 왜 이렇게 더 강화되어 갖고 왔냐라고 따지니까 우리 사령관은 이런 거 하나도 모르면서 특수정보를 모르면서 왜 간섭하냐 준장이? 이렇게 예. 준장이 투스트한테 대든 것 같고 아.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극상이잖아요. 그래서 정보사령관이 이제 정보본부장 그 위에 3스타가 있어요. 예. 보고해서 장관까지 보고가 됐고 장관은 이제 이걸 하극상은 군에서 아주 엄격히 그 다룹니다. 하극상이 일어나면 군 지체가 무너지니까 그렇게 해서 그걸 조사가 시작이 되니까 본인이 방어 목적으로 다시 맞고소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맞고소 하면서 보니까 변호인들이 또 비밀을 줄줄 생각하는 이 작태는 진짜로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변호인이 내놓은 데 보니까 거기서는 뭐 무슨 강개토 계획을 뭐 수립해서 하고 있다. 아무 명까지 막 나오고 변호한답시고 이거는 군인으로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 부대 후는 뭔가 하면은 예. 금속도 뚫을 수 있는 충성심으로 해라. 돌과 철을 뚫을 수 있는 충성심. 사실 그 불행요원이나 그 여단은 죽을 때까지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밀을 지켜야 되는 부대예요, 사실은. 그렇죠. 예,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그 나중에 알려지면은 국가에 되게 안보에 위협이 되잖아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비밀을 지켜야 하는 부대가 지 보호한답시고 변호인들에게 이런 걸 하는 것도 큰 문제고요. 또 안가가 충정로인 것도 다 알게 되고. 그렇죠. 예. 제가 육군 대장 출신인데도 모르셨죠? 몰랐어요. 정보사에 안가 같은 거 운영한다는 정도는 알았는데 어디에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몇 개소를 운영하는지도 모르고 또 안가에 만약에요. 예. 민간 연구소 전역한 사람도 민간인이에요. 그렇죠. 거기 쓰게 되면은 거기서 세미나도 하고 간담회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럼 다른 민간인들도 그 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것은 그거 자체도 큰 보안 위반이고
이런 사건이 그래서 이것의 본질은 하극상과 뭐 관련이 되고 그래서 이건 또 제가 어저께 국방에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진급 비리와도 관련이 있다라고 제기를 했었는데 그 신원식 장관은 아니라고 부인은 일단 했는데 조사가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왜 그런가 하면 원래 여단장이 진급을 하는 시기가 아닌데 작년에 진급을 했어요. 여기 이 여단에는 특수정보라고 해서 마지막 최종 계급이 완스타 한 명만 나와요. 예. 한 명이 이미 있었고 올해까지 임기가 1년 남았는데 이 인원을 갑자기 시킨 겁니다. 그래서 티오가 원래 하는데 2개가 된 거네요. 2개가 되죠. 이 원스타 인원은 티오가. 다른 정보학교장으로 보내버리고 그러니까 정보병가 내에서도 난리가 난 겁니다. 그 가장 민감한 문제죠. 예, 승진 그래서 스타 그 하나. 뒷배가 있지 않겠냐 했는데 뒷배가 아마 조모 장군이라고 그 쓰리스타가 신원식 장군하고 동기생이니까 이렇게 해서 해줬다. 그래서 보온 차원에서 안가를 쓰게 했다. 이런 제보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국방에서 정식으로 여기에 뒷배는 진급 비리가 있는 것 같고 여기에 그 신원식 장관도 의혹의 중심이 있다. 해명을 하라 했더니 자기는 뭐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이런 것들은 한번 이번 과정에 조사를 해서 이런 일이 만약에 저는 없길 바래요. 군은 없길 바라지만은 제보받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큰일이죠, 사실은. 정보사령부도 전반적인 뭐랄까 감찰이랄까요? 아니면 네. 군기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잡을 수 있습니까? 정보사를 다시 이번에 예. 수술을 해야 된다고 봐요. 어. 근데 이걸 정보사를 수술하는 거는 방첩사령부예요. 예. 그러니까 방첩사는 이 비밀이 됐으니까 이런 걸 조사하는 게 전에 기무사 있잖아요. 예, 기무사. 현재 예. 방첩사인데 방첩사가 제대로 할지는 의문이에요. 왜요?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인사참사가 예. 계속 하는데 예. 방첩사령관이 특수한 학교 출신이에요. 특수한 학교라. 대통령 나온 중앙고. 또 아니 뭐 대통령- 우연히 충암고일 수 있습니다. 중앙고일 의원님. 수 있는데 너무 그또 그것이 충암고랑 연계했을 때 군의 정보까지도 중앙고가 장악하지 않느냐라는 의문이 돼요. 왜냐하면은 지금 군의 정보의 핵심은 방첩사령관 함 예. 중앙고 전기무사. 같고 예. 이제 정보본부장이 쓰리스타가 있는데 예. 요 밑에 정보사령관 777 둘 중에 한 명이 돼요. 예. 그런데 777 사령관이 중앙고예요. 아. 그래서 지금 정보사령관을 죽이면은 이 사람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예. 777 사령관이. 예. 그러면 특수한 이런 학교가 다 장악하는 거예요. 어제 어휴. 박선원 의원도 국방에서 이걸 문제 제기했어요. 충암고 라인. 중앙고 라인이. 그래서 이 사실은 또 하나의 의혹은 이런 하극상 문제가 일어났는데도 예. 수사가 미진했던 거예요. 아. 수사를 받는 가운데는 진급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777 사령관을 올리는 목적이 아니냐라고 국방에서 문제 제기는 한 상태인데 신원식 장관은 그럴 리가 있겠냐라고 부인은 한 상태인데 예의주시하면서 봐야 될 사항이긴 알겠습니다. 하죠. 자,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의원님. 네. 이제 최고위원 선거 네, 열심히 뛰고 계시죠? 네. 지금 첫 주에는 제가 1라운드라고 봤을 때 종합 2위를 했고 그때는 좀 분위기 되게 좋았었는데. 네, 좋았죠. 예. 그때 그다음 이제 2주차에는 3위로 떨어지고 아. 3주차 3라운드에서 6위로 떨어져서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유쾌하게 말씀하셔서 저희도 좀 편하게 질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원인은 뭐 저는 몇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예. 원래 2위로 떨어지니까 이제 1인 2표를 행사합니다. 그렇죠. 김병준은 안정권이니까 다른 사람도 찍어야 된다는 얘기가 커뮤니티에 확 돌더라고요. 2라운드에. 네, 예. 1라운드 끝나고 나서 네. 김병준 안정권이다. 아. 그러니까 이제 2주차에 3위로 떨어지더라고요. 확실히 그랬던 것 같고 3라운드는 뭐 저는 특수한 사항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호남이 네. 3라운드였는데 전라남북도 강주였는데 그동안 한 8년 정도 동안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호남 출신 호남에서 최고위원이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호남에 가봤더니
호남 출신이 최고위원에 돼야 된다는 열망이 그 안에 많이 있어서 아. 한준호 의원은 전북 출신이거든요. 네. 전주. 그래서 예. 전북에서 1등을 확 오고 특히 민영배 의원은 하위권이었는데 예. 광주와 광주에서. 전남에서 갑자기 치고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 여성분들은 표가 별로 안 떨어졌는데 예. 저 표가 거의 간 거예요. 아. 남는 그래서 이번 저는 주에는 경기잖아요. 경기는 이제 그래서- 김병주 의원님의 텃밭입니까? 커트라인- 터전이 있는. 커트라인이 5위예요. 5위 커트는 5명. 5위인데 그런데 다행스러운 거는 예. 3, 4, 5, 6, 7위까지 점수 차이가 많지 많지 않고 않죠. 이제 경기도가 27만이고 예. 네. 수도권 서울이 또 20만 이상 예, 제일 남아서 크죠. 예. 이제 한 40%가 남았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또 대의원 선거 이런 거 다 하면 이제 30%한 거예요, 사실. 아. 네네. 그래서 그렇군요. 이번에 지금부터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경기는 오늘 6시부터 내일 6시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예. 지금 경기도에서 제가 역전의 발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올 한판 승부 너무 그러니까 초대 한판 승부. 잘해줬습니다. 네, 네. 경기도에서 한판에 승부를 내서 딱 안정권을 가게 도와주십시오. 절묘한 김병준 시간에 1번입니다. 몇 번이시라고요? 1번. 그래서 저는 진짜 우연인지 몰라도 예. 그래서 한판 승부에 예. 이미 오래전에 계약 오래전에 그 섭외가 들어갔기 섭외됐던 오래전에. 것인데 예. 예. 한판 뒤집기를 이제. 어저께 국방위가 열렸기 때문에 오늘 국방위 얘기를 하는 걸로 오래전에 됐는데 맞습니다. 한판 뒤집기 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경기적 투표에서 어떤 메시지 내시죠? 지금 그 원래 의원님이 그 네. 최근에 그 국민의힘을 향해서 또 국회에서 연설을 하시면서 되게 네. 또 주목 많이 받으셔가지고 네, 네. 많은 평론가들이 김병주 의원은 그 연설로 되신 것이다. 네. 이게 이제 했는데 약간 이제 후반부로서 약간 좀 뒷심이 네. 예. 그렇죠. 저는 안보 전문가, 예. 외교 안보 전문가로서 실제 윤석열 정부 끝장내고 이재명 정부 만들어야 된다. 예. 그러려면은 튼튼한 안보에서 시작이 돼야 된다. 예. 왜냐하면 안보가 경제고 또 평화가 민생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안보에 시작돼야 된다는 메시지를 내고요. 사실 그것을 우리가 많이 잊을 수가 있잖아요. 이번 화요일 날 주식 시장이 폭락을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것은 안보 이슈 때문이었거든요. 중동에서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기운이 나니까 바로 주식 시장에 영향을 가듯이 그래서 저와 같은 안보 전문가가 최고위원회 가야 윤석열 정부 끝장내고 또 끝장이라는 표현 너무 강하신 거 아닙니까? 아이 뭐 끝장내고 북한도 또 아닌데 또 그게 또 끝장이라는 표현은 그래요. 모르겠- 그러면 뭐 이 지난번 비판에 이재명 나가셔가지고. 정부 만들겠다. 아니 근데요. 예, 말씀. 그래서 예, 예. 저 같은 사람 이 돼야만이 사실 안정감을 주고 중도 확장성도 높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대체 불가자다. 아, 대체 다른 불가능하다. 최고위원은 대체 가능한 사람이 있는데 김병주는 대체 대체 불가다. 불가다. 야. 설득력 있으시네요. 네네. 제가 아까 브레이크 시간에 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군 출신이 네. 이렇게 지도부 경선에 네. 이렇게 도전하는 예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없죠. 예. 저 기억에도 네. 20, 30년 동안 네. 여당이든 야당이든 군 예. 출신이 사성장군이 최고위원회 네, 도전을 출마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대장 출신도 별로 없죠. 대장 출신도 없고 지금 300명 중에 대장 출신은 저 혼자예요. 원 앤 올리. 21대도 혼자고. 이야. 육군 대장을 보유한 민주당에서 예. 최고위원을 만약에 못 낸다 그러면은 그 국민의힘이나 보수에서 뭐라 그 봐라 저 안보를 소홀히 하는 민주당이니까 대장 출신도 예. 떨어뜨린다 이렇게 아. 그 욕을 할까봐 또는 비난할까봐 아, 걱정이 되시는구나. 걱정이 돼요. 아. 그래서 우리 지지자분들은 예. 김병주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 민주당의 자존심을 지키는 거고 이재명을 지키는 거다. 예, 알겠습니다. 아유 의원님과의 인터뷰 굉장히 유쾌하네요. 네. 예. 자주 불러주세요. 아, 그러니까요. 항상 한방 승부로 승하게 만들 테니까. 저 김경수 전 지사가 좀 화제인데 네. 이제 복권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한 30초 남았는데 누구요? 김경수 전 아 지사. 그것은 저는 네, 짧게. 여야 따질 거 말고 공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윤석열 사람이라고
보내고 뭐 야당이라고 하지 말고 그것은 공정한 기준으로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했으면 예. 좋겠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8월 18일이 민주당 전당대 마지막 날인데 한 10일 남았네요, 의원님. 네. 예, 건강 잘 관리하시면서 전당대 레이스 잘 마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